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몽성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반갑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저 진짜 힘이 나거든요.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최고입니다. 자, 오늘 아침 26년 3월 6일 금요일 도대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정리해 드릴 텐데요. 진짜 오늘 뉴스는 볼 게 너무 많아요. 국내 정치부터 중동 전쟁, 기름값, 부동산, 야구까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정도니까 긴장하고 따라오세요. 먼저 국내 정치 얘기부터 해봐야겠죠. 어젯밤 국회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사법 3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국회를 그냥 통과해버린 겁니다. 이게 왜 큰 일이냐? 거부권이라는 건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나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고 되돌려 보내는 권한인데 이걸 행사하지 않은 거예요. 즉 법이 그냥 통과된 거죠. 이에 국민의힘은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독재가 시작됐다고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고 모든 책임을 정부 여당 쪽으로 돌리는 날 선공세를 쏟아냈습니다. 야당이 입법 속도를 내는데 여당이 현재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 상황인지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기세를 그냥 흘려보낼 생각이 없죠. 사법 3법 통과로 끝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문제 등 진영 내부에서 논의해온 다음 과제를 향해 추가 입법을 계속 밀어붙이며 전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오겠다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가 지금 정말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방선거 준비도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여러 후보 중에서 경선 없이 딱 한 명만 지명하는 단수 공천이에요. 경남 지역에서의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거겠죠. 국민의힘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흥행을 위한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 내놓고 있긴 한데 솔직히 뚜렷한 후보군이 마땅치 않아서 인물난을 겪고 있어요. 선거를 치르려면 나와서 싸울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도 일단락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금융 관련 봉투띠지를 폐기했다는 의혹이었는데 특검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윗선의 지시를 입증할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냈어요. 그러면서 별도 기소 없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특검 측은 이 띠지 폐기 행위가 범죄라기보다 업무상 과오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결론을 두고 정치권의 해석은 또 엇갈리겠죠. 이제 오늘 뉴스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중동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이게 오늘 뉴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이후로 상황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거든요. 가장 먼저 우리 경제와 직결된 얘기부터 하면 우리나라로 들어오려던 원유 운반선이 무려 7척이나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원유의 핵심 통로인데 이란 사태로 이 지역이 봉쇄되면서 우리 기름배들이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이 들어와야 정유소가 돌아가고 정유소가 돌아가야 우리가 차에 기름을 넣을 수 있는데 그 시작점이 막힌 셈입니다. 국회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계는 에너지 수급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촉구했어요. 기업들이 정부한테 직접 나서달라는 신호를 보낸 거니까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 느껴지시죠? 미국의 이란 공습 여파로 이스라엘에 머물던 우리 국민들도 급히 탈출에 나섰습니다. 전쟁 지역에 있다가 상황이 악화되면 얼마나 무서울지 상상이 가잖아요. 다행히 정부는 중동 현지에 신속 대응팀을 파견해서 우리 국민의 귀국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을 챙기는 부분에서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이란 전쟁에 우리나라가 수출한 국산 무기가 실제로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한국산 무기가 중동 전쟁에 등장했다는 게 단순히 수출 실적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장기 소모전으로 이어질 경우 주한미군 전력 운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미군 자원이 중동 쪽으로 집중되면 한반도 안보 상황의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라 긴장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어요. 선박 공격이 잇따르면서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데 위험 구역이 걸프 해역 전반으로 넓어지면서 선원과 승객 포함 약 3만 5천 명이 그 해역에 발이 묶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3만 5천 명이에요. 웬만한 중소도시 인구 규모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위험구역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쿠르드족 병력의 대이란 공격 가능성도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쿠르드족의 이란 공격을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이게 미군의 지상전 확대 부담을 줄이면서 쿠르드 세력을 활용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직접 미군을 더 투입하기보다는 현지 동맹 세력을 활용해 전선을 유지하겠다는 거죠.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아들이 차기 지도자가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후계 구도에 아예 개입하겠다는 발언까지 내놓은 겁니다.
이건 단순히 전쟁 수행 차원을 넘어서 미국이 이란 내부 정치 문제에까지 직접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거예요. 이란 입장에서는 군사적 압박과 내부 정치에 대한 간섭을 동시에 받는 셈이니 상황이 더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죠. 전쟁이 걸프 지역 전체로 확산하면서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은 방공 미사일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늘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아낼 요격 미사일이 필요한데 이 자원을 두고 의외의 경쟁자가 등장했어요.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미국의 요격 미사일 지원이 절실한 우크라이나와 중동 국가들이 같은 자원을 두고 서로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세계의 분쟁이 동시다발로 벌어지면서 무기 자원 배분 문제가 또 하나의 외교 쟁점이 된 겁니다. 자, 경제 뉴스로 넘어올게요. 전날 전쟁 여파로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떨어졌던 거 아시죠? 그런데 하루 만에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무려 9%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14%나 뛰었어요. 장 초반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 모두에서 동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사이드카는 주가가 너무 급격하게 움직일 때 잠깐 프로그램 매매를 제한하는 장치인데 상승 쪽으로 사이드카가 두 시장에서 동시에 발동됐다는 건 그만큼 반등폭이 강렬했다는 뜻이에요. 어제 떨어진 게 억울해서 다들 달려든 건지 아니면 저점 매수 심리가 작동한 건지 증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기름값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3년 7개월 만에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섰습니다. 2022년 이후로 처음 보는 가격대예요. 주유소 갈 때 숫자 보고 멈칫하셨던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니 다 정부는 최고의 지정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정유업계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최고가 지정제는 특정 품목의 가격 상한선을 정부가 정해버리는 제도인데 기업 입장에선 마진 관리가 어려워지는 부분이라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부동산 시장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철세 급매물이 늘어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5주 연속으로 둔화되는 흐름이에요. 세금 부담 때문에 빨리 팔아버리려는 물건들이 시장에 쌓이고 있는 거죠. 특히 강남권과 용산구 아파트 값은 2주 연속으로 하락했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오름세를 이어갔던 중저가 지역들도 상승세가 점차 누그러지는 모습입니다. 서울 전역이 들썩이던 분위기에서 조금씩 숨을 고르는 국면으로 접어든 것 같아요. 사회 뉴스도 챙겨봐야죠.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권익 증진을 위한 변희수 재단 설립을 허가했습니다. 신청한 지 무려 1년 10개월 만에 의결된 결과예요. 재단 준비위는 성전환 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온 이들에게는 의미 있는 소식이겠죠. 안타까운 소식도 있어요. 인천에서 생후 20개월 된 영아가 숨진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이 20대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친모가 아이를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개월 아직 아무것도 모를 나이의 아이인데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한편 방건제도 변화도 있습니다. 화재 현장으로 향하는 소방차를 막아서는 불법 주차 차량을 앞으로는 강제로 밀어서 파손시키는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소방대원들이 차를 밀다가 차주한테 배상 요구를 받거나 법적 문제가 생길까봐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상 체계가 마련되면서 법적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게 됐어요. 불법 주차 때문에 귀중한 구조 시간을 낭비하는 상황이 줄어들 거니까 결과적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야구 팬 여러분 반가운 소식도 있어요. WBC에서 우리 야구 대표팀이 체코를 꺾었습니다. 그냥 이긴 게 아니에요. 3회 연속 이어졌던 1차전 패배 징크스를 드디어 끊어낸 겁니다. 3번 연속으로 첫 경기를 졌다니 그게 얼마나 뼈아팠을지 야구 팬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번에 문보경 선수가 말로 홈런으로 경기 분위기를 확 끌어올렸고요. 위트컴 선수는 연타석 홈런을 터뜨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연타석 홈런이면 2번 연속 홈런인데 그게 얼마나 폭발적인 타격인지 야구 좀 보신 분들은 소름 돋으셨을 거예요. 좋은 출발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날씨 챙기고 가세요. 강한 비구름대가 물러나긴 했는데 오전부터 밤 사이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게다가 어제 내린 눈비가 얼어붙어서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고요. 내륙 곳곳에는 짙은 안개까지 예상된다고 하니까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해요. 속도 줄이고 안전거리 충분히 확보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아침 뉴스 이렇게 싹 다 정리해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진짜 오늘 하루도 세상이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해몽성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놓치지 않도록 매일 아침 이렇게 챙겨 드릴 테니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잘 보내세요.